네, 세계보고 증시보고 1부 마지막 순서입니다. 미국 주식 가이드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미국 주식의 세상으로 안전하게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분은요.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어린이날을 앞두고 또 여러분께 선물 같은 종목 가져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미주 가이드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황금 종목은 펀더멘털 대비 주가 낙폭 과대한 팔란티어라는 종목 가져오셨습니다. 네, 팔란티어 정말 1년 넘게 많이 좀 빠지지 않았나요? 거의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네. 심하게 빠졌죠. 심하게 그러니까요. 뭐 고점 대비해서도 봤을 때도 거의 뭐 70, 80% 이상 좀 네. 빠진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뭐 팔란티어가 우선 아시겠지만 이제 AI, 네. 빅데이터 이걸 기업으로 많이 인식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밸류 성장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지난주에 제가 로블록스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 미국의 어떤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 피해를 좀 봤었고 또 내부자 거래에 대한 뭐 그런 이슈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 팔란티어 주가가 가파르게 떨어졌고 뭐 투자 심리까지도 많이 훼손이 된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근데 지금 현재 과거에 이 뭐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지만은 뭐 PER을 봤을 때도 과거 2년 동안에 30배 이상을 좀 받았던 기업이라고 좀 그 분석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떤 PSR로만 봤을 때도 12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저평가 구간에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계속 지금 적자가 나오는 구조지만은 오히려 지금 매출액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성장주들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이 물론 이제 당장 어떤 수익이 안 나오더라도 이 매출액에 대한 성장세가 눈에 띄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어떤 투자에 대한 관점은 계속 좀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월가 같은 경우에도 이 한 2024년 이쪽 정도 시점에서는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농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그 목표 주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매수나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업사이드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떤 매수 기회 관점으로 좀 활용을 해도 뭐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투자 포인트로 좀 말씀을 간단하게 또 나중에 좀 드리겠지만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국방부가 최대 고객이에요. 거의 뭐 45% 가까이 이 매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인 수익처가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좀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팔란티어가 어떤 시장에서 상장할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이 뭐 아침부터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그러겠지만 9.11 테러. 9.11 테러. 왜 웃어요? 아침부터 정말 악몽 같은 일이었네요. 네. 그죠. 근데 9.11 테러가 그때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미국과 이제 전쟁을 했잖아요. 빈라덴. 근데 빈라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빈라덴의 은신처를 좀 찾는 그 분의 결정적으로 한 게 이 팔란티어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주가가 좀 이렇게 올랐던 그런 이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때는 상장 전이었지만, 상장 전이었지만 이 팔란티어 기업이 그때 왜 부각을 받았냐면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미국 국방부에서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을 분석으로 하면서 빈라덴의 은신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뭐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가장 좀 관심이 이게 뭐 빅데이터를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하면서 어떤 이 사람의 그런 좀 그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때 사건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이 팔란티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지 않았나. 그때 이후로 뭐 창업이나 이런 부분, 상장 부분이 본격화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그 이후로 봤을 때도
이제 어떤 뭐 전쟁이라기보다도 이 뭐 테러나 이거 해킹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해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응용하는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증가했던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이 팔란티어에 대한 좀 관심이 높고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미국 국방부와 계속해서 이제 고객사를 끈끈하게 좀 갖고 가는 그런 네. 상황이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가 하락이 7, 80%면 정말 큰 것 같은데 그만큼 시청자분들이 팔란티어가 나온다. 오늘도 약간 추매했다라는 댓글까지 올려주셨는데요. 이 주가 하락의 실적도 좀 기여를 했을 것 같은데 지난번 어닝 발표 때 EPS가 거의 반토막이 나서 주가가 좀 빠졌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네. 지난번 실적이 좀 그만큼 쇼크였나요? 쇼크죠. 쇼크인 상태고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그 흑자에 대한 부분이 좀 빨리 인식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기대 심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쉽지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EPS는 제가 보더라도 당분간은 뚜렷하게 개선될 가능성은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 떠나서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계속 포인트예요. 네. 지금 당장 어떤 순이익으로 순이익으로 기업을 좀 평가하기에는 좀 그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캐시카우가 당장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여건은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이 지금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기존의 어떤 이제 국방부나 정부를 상대로 한 프로그램 개발에서 지금 이제 민간 사업자로의 그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상품에 대한 제품명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기본적으로는 두 개거든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정부를 상대로 한 이 팔란티어 고담. 이 고담이 뭐 베트남 배트맨 그치. 고담시티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고담 배트맨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제 다크나이트 되게 어둡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을 하면서 이 범죄 도시처럼 그런 부분인데 한마디로 이 범죄 도시나 이런 어두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이제 보안이나 방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명에서 이제 팔란티어 고담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빅데이터 이런 부분 분석하면서 테러도 감지하고 또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팔란티어 이제 파운드리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민간 솔루션. 파운드리 하면 반도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공부를 하다가 이 파운드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미국 쪽에서는 이 파운드리라는 부분은 어떤 민간에 대한 솔루션 뭐 이런 부분으로 그 해석도 하고 있는데 이 팔란티어 이 파운드리라는 부분은 이제 민간 기업 쪽으로의 어떤 그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금융 쪽이나 일반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보안 쪽에 대한 부분에서 관심이 좀 많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뭐 금융 사기나 특히 이제 뭐 또 부실 뭐 대출 방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안과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이 팔란티어의 이런 데이터 분석 기술이나 이런 면을 본다고 한다면 뭐 공급망 관리나 어떤 수익성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제약 쪽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또 어떤 타깃을 중심으로 광고를 할까 이런 것까지 제공하는 건 서비스라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AI 뭐 얘기하지만 이 부분이 이 얘기가 나온 게 불과 뭐 5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최초로 뭐 2000년대로 봤을 때도 시도했던 기업이 이 팔란티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아마존이나 뭐 인텔 뭐 이런 많은 기업들이 AI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갖잖아요. 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이제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 팔란티어가 좀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 짚어봤는데 이제 1분기 어닝 발표가 9일쯤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평가다, 뭐 고평가다, 정부 계약이 줄고 있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논란을 끊어줄 게 일단 결과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어닝에서 주목할 부분이 회사가 과연 성장성이 여전히 높은가,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치에 잘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인데 앞으로의 좀 가이던스라든지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전망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뭐 15달러, 18달러까지도 네. 이제 목표 주가는 나오고 있긴 해요. 어. 나오고 있긴 하는데 지금 현재 그 평가가 많이 엇갈리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도 이 팔란티어 주가가 이제 2월 달에 그 작년 실적이 발표되면서 네. 이 점점 이 점진적 매도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나요?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안 그래도 시청자분이 댓글에서 10달러 아래로 가면 좀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시네요. 그렇죠.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네. 매출에 대한 성장은 2025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연간 30%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팔란티어가 인력 충원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와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방력에 대한 이 돈을 많이 쓸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팔란티어도 지금 이걸 대비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80명 정도 인력을 더 충원을 할 계획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미국 쪽에서의 그 실적이 아니라 미국 외 특히 이제 유럽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이번에 뭐 안타까운 그런 그 지정적 리스크가 불거졌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이제 팔란티어는 반사 이익 네. 수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미국 외 지역에서는 영업 인력이 30명도 안 되거든요. 그 말씀드렸듯이 좀 오랜 한 180명 정도 충원을 하면서 유럽 지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공략을 한마디로 유럽 지역이 이런 이 팔란티어의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 진출에 대한 부분이 좀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으니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생각하는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뭐 새로운 정부 고객을 늘린다는 개념보다도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 고객당 매출을 늘리는 전략. 그렇기 때문에 민간 솔루션 쪽으로의 이 소프트웨어 사업에도 진출하는 부분이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언젠가는 이제 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잡힐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어떤 그 정부 고객의 증가수보다 이 상업용 고객 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증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이 재작년 대비해서 상업용 고객 수만 본다고 하더라도 200% 이상 늘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시화가 점점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올해 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겠지만 매출만 따지고 본다면 4억 달러는 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올려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쏙슬님께서 이 고단보다 파운드리가 잘 돼야 매출이 성장할 텐데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맞는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은 이게 말씀드린 상업용 이제 그 전에 고객당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 그런 기업이고 뭐 통신 기업으로 예를 든다고 한다면 ARPU라고 해서 고객당 얼마나 매출 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거든요. 네.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 구매자에 대한 유지 부분을 또 계속 해야 되는 게 숙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팔란티어가 그냥 일반 어떤 주가가 많이 좀 오른 상태에서 그랬으면은 저도 그냥 뭐 일반적인 뭐 아마존이나 대형 IT 기업을 보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지만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진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팔란티어 최근에 이제 그런 상품도 내놨어요. 이 팔란티어 아폴로. 네. 그건 또 뭔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아, 어떤 고객의 빠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상품이거든요. 네. 그 한마디로 어떤 이런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객 그전에 정부 쪽에서의 데이터 기반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일반 상업용 쪽에서의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 같은 그전에 좀 신경을 안 썼을 거예요. 네. 팔란티어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급하니까 이런 상품을 계속 출시를 하면서 캐시카우로 좀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그 팔란티어 아폴로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상품을 내놨는데 지금은 그 전까지는 제가 본다 작년까지라도 뭐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엔지니어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구축을 더 많이 해서 이런 새로운 상품들을 많이 내놓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팔란티어에 대한 관심은 또 이제 민간 기업 쪽으로 봤을 때도 뭐 파견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노력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가셔야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지금 팔란티어 소프트웨어가 한 번 쓰면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해주시면서 이 팔란티어가 메타버스 수혜주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수혜를 받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팔란티어가 가상화폐 이 파운드리 for 크립토 이걸 출시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묶일 수가 있는 건가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 메타버스로 인해서 수익이 잡히는 그 시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단 기대감을 갖고 꿈을 먹고 좀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없나요? 근데 참 지금 시기가 아니죠. 시기가 네. 좀 아는 상태인데, 근데 성장성에 대한 부분, 뭐 메타버스에 대한 이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뭐 변하진 않죠. 변하진 않기 때문에 네. 당연히 안고 가야 되는 그 장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근데 지금은 이 메타버스, 뭐 가상화폐, 뭐 시청자분께서 저도 모르는 또 네. 가상화폐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부분에 그건 있어서 제가 찾아본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2024년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까지 이제 흑자가 나와야 돼요. 네. 그래야 어떤 이제 팔란티어에 대한 그런 그 뷰가 좀 많이 빨리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가상화폐나 이런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그 논외로 두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좀 민간 쪽에서의 수익에 대한 부분이 얼만큼 잡히고 적자가 빨리 줄어들어서 흑자로 바뀌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팔란티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앞으로의 흐름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함께한 분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